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12월 29일부터 타이완을 에워싸는 정의사명 2025 훈련을 벌이고 있는 중국군은 거침이 없습니다. 전투기 영상에서는 공중급유를 받고 타이베이까지 날아가자는 자막이 보입니다. 이어 구름 속의 타이완성은 너무 아름답다고 나옵니다. 중앙산맥도 보이니 형제들이여 와보라는 자막이 흐릅니다. 또 배를 타고 오는 친구도 있다고 합니다. 전투기 조종사는 셀피를 한 장 찍자고도 합니다. 이어 타이베이의 랜드마크 101 빌딩을 촬영한 드론샷도 보입니다. 그리고 일이 가깝고 그토록 아름다우니 수시로 타이베이에 가자면서 영상을 끝맺습니다. 중국은 그러면서도 주권 수호와 영토 완정이 주된 목표라면서 소수의 독립분자를 겨냥한 것이지 대부분의 타이완인들을 노린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정의사명 2025 훈련은 역사상 타이완에 가장 근접했습니다. 국제법상 통용되는 영해는 해안에서 12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정한 5개 실탄 훈련 구역 가운데 적어도 3개는 영해 기선에 바짝 붙었습니다. 12해리는 무시하고 거의 5해리 이내까지 접근했습니다. 타이완 공군기들이 경고 신호를 보내도 그냥 제 갈 길을 가는 것뿐이라고 무시했습니다. 낸시 펠로시의 타이완 방문 시 암묵적으로 지켜온 해협 중간선을 무시한 이래 2024, 2025년을 거치면서 타이완 본토에 계속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이제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분이니 영해고 뭐고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젤렌스키와의 회담 후 우크라이나 평화 프로세스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시사하자 유럽의 군수품 관련 주식이 하락했습니다. 트럼프는 일요일 마이애미에 젤렌스키를 초청해 평화협상 타결을 위한 회담을 가졌으며 앞서 이날 오전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이어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평화협상이 95% 준비됐다면서 양측이 한두 가지 매우 까다로운 쟁점을 제외하고는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유럽 방산 관련 주식에 뚜렷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톡스 유럽 토탈 마켓의 항공우주 방위지수는 월요일 정오까지 1.8% 하락했습니다. 독일 최대 방산업체이자 키예프의 주요 군사장비를 공급하는 라인메탈의 주가는 2.3% 떨어진다. 전차 부품 제조업체 랭크는 2.4% 하락했습니다. 방산 전자제품 제조업체 헨솔트도 2% 떨어졌으며 이태리 항공우주 방산업체 레오나르도의 주가는 3.5% 급락했습니다. 영국의 주요 방산업체 BAE 시스템스의 주가는 1.2%, 프랑스의 항공우주 방산업체 탈레스는 1.3% 하락했습니다. 또 스웨덴의 사브는 1.7% 하락했습니다. 유럽의 무기 제조업체들은 키예프의 지원국들이 자국 군대를 무장시키고 자국 산업을 육성하면서 분쟁 기간 내내 호황을 누렸습니다. 라인메탈의 주가는 4년 전 전투가 격화된 이후 거의 2000% 급등했습니다. 유럽 100대 방산업체의 2024년 매출은 약 13% 증가했으며 우크라이나 관련 계약이 가장 큰 폭의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평화 추진 발표 이후 주가는 하락했으며 분석가들은 분쟁 종식 후에도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은 독일과의 서부 국경을 방어할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라도슬랍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교부장은 독일이 유럽연합과 나토 회원국인 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토요일 독일 지배에 맞선 1918년 봉기 기념일 행사에서 이러한 경고를 냈습니다. 그는 폴란드인들이 역사적 분할 기간 동안 가혹한 독일 제국주의 아래 살았고 당시 폴란드 문화와 민족유산을 빼앗으려는 공격적인 시도가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폴란드가 서방의 개방적인 국가 공동체인 동시에 공화국의 서쪽 국경을 수호할 준비가 된 국가 공동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우익 야당인 법과 정의당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나브로츠키는 폴란드가 폴란드로 남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 시코르스키 외교부장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시코르스키는 독일이 나토와 유럽연합에 속해 있고 기독교 민주당이나 사회민주당이 집권하는 한 폴란드 서부 국경에 대한 위협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도 이러한 비판에 동조하며 해당 발언이 반유럽 진영과 연립정부 간 갈등의 본질을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를 두고 폴란드의 가치, 안보, 주권을 둘러싼 매우 심각한 갈등이며 동서 양진영 간 대립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나브로츠키가 속한 법과 정의당은 오랫동안 독일을 폴란드 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해왔습니다. 2023년 당대표 야로슬랍 카친스키는 유럽연합이 폴란드 국가의 소멸을 초래할 독일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투스크를 나치 지도자 아돌프 히틀러에 비유하며 폴란드의 독립을 파괴하고 폴란드를 서유럽, 특히 독일 사람들의 농장 노동자로 만들려는 평정작전을 주도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불신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잔혹한 폴란드 점령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바르샤바는 최근 이에 대한 배상금으로 최대 1조 3천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베를린은 법적 문제가 오래전에 종결됐다면서 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